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 몇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우리 사회복지과 좀 볼게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많이 한 내용인데 좀 빠진 것 좀 위주로 해서 한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기 입원이라 그러면 보통 몇 개월 정도 예상하는? 장기 입원은 몇 개월이 아니라요. 31일입니다. 31일간 동일 상병으로 해서 같은 병원에 31일 이상 있으면 31일 이상 있으면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요양원은 다르고요. 병원에. 요양원. 일반 병원에 계신 경우 장기 입원 환자라고 합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는 며칠 기준으로 보나요? 요양원은 다른 기준입니다. 기준은 없고 병원인 합니다. 경우에? 네. 이거 장기 입원 전수조사는 왜 하는 건지? 장기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사례 관리를 따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 동일 상병으로 해서 일반 병원에서는 30일 이상을 두질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같은 병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 계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해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계셔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시거나. 근데 그 사례 관리라는 게 네. 이것도 또한 왜 하는 거죠? 사례 관리는 저희가 이제 의료 급여 자체가 가다로 산정이 되거나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의료를 쓰실 때 기본적으로 의료 급여 대상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같은 약국을 가셨을 때 하루에 2번을 처방을 받으시면 2일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기 입원자들이나 아니면 고위험군 이런 분들을 대해서 직중관리군이나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례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의료급여가 가닥에 나가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관리해 드리는 거고. 네. 요양이나 정신병원에는 뭐 사례 관리 같은 거는 안 하나요? 사실 네. 거기 부분은 저희가 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장기 입원자나 그리고 네. 이제 사례 집중관리군이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지만 신규 수급자분들 의료급여 대상자들.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제 네. 요양원 같은 경우에 장기 입원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분들이나 그 환자분들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는 듯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따로 관리하는 뭐 리스트가 있나 해서. 그거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예, 요양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는 별로 예, 하는 그거는 일이 저희가 아직 관리를 하고 있지 없습니까?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의사상자 예우 지원이 이제 작년에 개정이 좀 된 게 있어요. 이게 시행이 우리 조례 개정할 때는 4월부터인데 혹시 5월로 여기 표기된 이유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데 여기 이제 거거든요. 5월부터라고 이야기된 건? 추경이 저희가 이제 2차 추경이 세워질 예산 때 작년 작년 예산이 안 잡혀 있기 안 잡혀 때문에 있어서 저희가 그럼 소급이 되나요? 저희가 이 소급은 될 겁니다. 해서 4월 1일 시행이니까요. 4월부터 소급은 해서 되시고. 소급을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집에 부모님들 계시고 해서 또 남의 일이 아니고 이제 노인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어떤 노후 생활에 대한 우리들이 좀 책임을 많이 좀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자리 가지고 이제 많이들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표 대비 99.3%예요 달성이. 이제 달성률이 이렇게 나왔는데 목표를 어느 기준으로 해서 좀 적게 잡은 게 아닌가. 이게 우리 노인 일자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일자리가 좀 많은 겁니까? 우리 인구 대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노인 인구가 지금 한 7만여 명이 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가 한 3,300개 정도? 이게 다른 기준 지자체에 비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니 목표는 어떻게 잡았는지 좀 궁금해서. 그건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수요랑 대비해서
국가나 이제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그 노인 인구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100%를 잡았을 때 예산 대비 99.3%를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도비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 시비로 다 하는 사업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이 어떤가 해서 그 노인 전담 인력까지 22명이 여기에 또 채용이 완료된 것 같은데 또 이분들의 또 역할도 있지 않아요? 다 노인 일자리 관련된 이제 전문 인력인 겁니다. 이제 그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이 노인 복지관의 그 관리 인력인 셈입니다. 그 사람들을 운영하고 채용하고 관리하다 보면 소요 인력이 필요한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자리는 좀 확대가 좀 더 돼야 되지 않느냐, 또 일치되는 의견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적극 검토해서 이제 다음 연도에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랑 서포터즈는 어떻게 몇 분 정도가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세 분이 이제 세 분이 이제 경로당을 다니면서 컨설팅 해드리는 겁니다. 특히 뭐 전산이라든가 이 보조금을 이게 보조금 때 보조금 정산이 어려우면 그걸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겁니다. 그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세 분이 과연 600개가 넘는 경로당을 한 번에는 올해 뭐 다 아니겠지만은 그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이게? 현재는 이제 각 읍면동의 이제 생활지원팀에서 경로당 회장님도 뭐 정산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3명을 갖고 한번 운영해보고 이 실태를 한번 정확히 분석해서 2024년부터는 그걸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플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계획이 나와 있으면 얼추 그 계획이 여기에 따른 3명의 그 활동 계획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없으신 것 같아요. 세부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어떤 그 페이지 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관심도가 높은 데가 발달장애인인데 발달장애인이 그 우리 추산 지금 몇 명 정도 좀 보고 있나요? 그게 나왔죠. 2,500명 정도 발달장애 있는 겁니다. 근데 지적이 2,200명 정도. 2,200명? 예. 연령대는 나와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세부적인 건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통계자는 갖고 있습니다. 예. 서면으로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발달장애인 GPS 탑재해서 실종 예방하는 예산이 있는데 70명 지원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가 가족이고 부모라면 이 지원 금액이 맞나 싶어요. 2,100만 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너무 예산이 적게 잡힌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시범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아직 뭐 과장님 좀 오셔가지고 1인당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올해 좀 요 사업이 어떤가 해서 내년에는 좀 확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신청 받아보고 네.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본 다음에 네.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선재님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뇌교과에 대해서. 네. 복지정책과부터 여성보육과까지 20페이지, 24페이지까지니까. 예. 빠지신 건 없으신지. 그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있으세요? 예, 하나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질의해 주세요.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그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있어서 26페이지 보면은 이건 아직 아닌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성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내과 질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